네, 안녕하세요. UX팩토리 대표 박준영입니다. UX팩토리는 사물인터넷의 구현에 필요한 인공지능 반도체 칩을 설계하고 또 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함께 개발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입니다. 요즘 일상에 사물인터넷이 많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TV, 세탁기,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에서도 인터넷이 연결돼서 동작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죠. 요즘은 TV 앞에 앉으면 사람이 선호하는 채널을 틀어준다거나 냉장고를 손으로 터치하면 어떤 식품들이 안에 있는지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최근에 나온 인공지능 에어컨은 사람이 자동으로 주변에 있는 걸 파악을 하고 사람 방향으로 바람을 쏜다거나 아니면 사람을 피해서 바람을 쏜다거나 하는 식으로 사물인터넷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물인터넷을 더 지능적으로 제공을 하려면 이 사람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는 이미지 센서가 필요하고요. 또 이 센서로부터 받은 정보를 처리하는 반도체 칩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이미지 센서를 AI 기술과 접목을 해서 여러 기기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반도체 칩 솔루션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보가 실시간으로 잘 수집되고 동기화되는 센서,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확인하는 클라우드 플랫폼까지 같이 제공을 하는 서비스 회사고요. 이러한 기술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영화에 나오는 21세기에 걸맞는 IoT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이란 워딩은 이제 영화뿐만이 아니고 기사, 다큐멘터리에서도 많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우리 현실에서 보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전반적인 시스템을 고려한 기술 개발이 아니고 아직까지는 대부분 정보 처리에만 초점을 맞춰서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인공지능 기술들이 더 잘 발전을 하려면 우리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서비스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보 처리뿐만이 아니고 정보를 수집하는 센서, 그리고 이 정보를 활용하는 소프트웨어까지 유기적으로 융합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실 기존의 인공지능 기반 솔루션을 만든다고 하면 대부분은 카메라로부터 받은 영상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지 정보 처리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시스템의 핏이나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지 않고요. 한마디로 종합적인 최적화 설계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카메라 따로, 시스템 따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도 일반적인 카메라를 쓰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 환경에서 이러한 인공지능 솔루션을 접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IoT 솔루션을 만든다고 하면 이렇게 고사양 카메라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특히 고사양 카메라로 인해서 단점이 더 많이 발생을 하고요. 전력을 많이 쓰게 되므로 우리가 더 효율이 안 좋아지고, 또 고화소 카메라로 내 일상을 찍는다 라고 했을 때는 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노출된다는 문제점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센서를 고화소의 이미지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인식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적화를 하는 센서를 개발하고, 또 이에 연관되는 인공지능을 가속하는 반도체 칩,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까지 함께 제공을 해서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IoT 기기 서비스를 실제 현실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데 회사의 목표가 있습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회로 설계를 전공했고요. 박사를 졸업을 하고 전문연구요원, 회사 인턴 등을 하면서 생각보다 제가 박사 때 배웠던 것들, 또 하고 싶었던 일들을 대기업 구조 속에서는 하기 힘들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국내에서 반도체 설계, 그러니까 패밀리스 업계가 많이 무너져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이러한 환경에서 오히려 이게 저한테 기회가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어디든 그렇겠지만 특히 시스템 반도체 쪽은 사람과 돈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문 인력을 구하는 게 가장 힘들고요. 또 국내 업계가 워낙 대기업 위주이기도 하고 다른 스타트업들도 모두 좋은 사람 구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실제로 저희 회사에도 합류하기로 했던 분들은 있었지만 부모님의 만류나 주변의 걱정들로 인해서 대기업을 선택한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좋은 분들을 많이 데려올 수 없는 게 항상 아쉽긴 합니다. 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왜냐면 시제품을 하나 만드는데도 수십억은 우습게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정부 지원 사업도 하고 용역도 하면서 비용을 충당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입 장벽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신규 업체도 만나기가 힘든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 패밀리스 하는 기업이 많이 드물죠. 그러다 보니까 협력업체를 구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분야는 협업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 협업은 신뢰 기반으로 이루어지고요. 왜냐하면 반도체 칩 하나를 만드는데 100억은 우습게 들고요. 또 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인력도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중소, 중견 기업도 부담이 굉장히 큰 일이고 선의로 한번 같이 해보자 라는 식으로 협업이 이루어져서는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국가 과제를 통해서 국내 중소, 중견, 패밀리스 기업들을 많이 만났고요. 지속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서로 신뢰가 쌓이고 또 같이 협업을 하면서 공동으로 제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이름이 UX가 들어가는 게 처음 스마트 글래스를 타겟으로 해서 스마트 글래스에서 제스처 인식이나 물체 인식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UI, UX를 제공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스마트 글래스 시장이 침체가 되고 또 스마트 글래스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외에도 많은 요소들이 있어서 저희는 여기에 국한하지 않고 IoT 기기 전반에 활용될 수 있는 UI, UX로 확장을 해서 지금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 인공지능 분야는 전통이 오래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계에 나오는 새로운 연구 성과들이 실무에 적용되는 속도가 되게 빠르고요. 그 말은 그만큼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거에 열려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유로운 사내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연구, 개발들을 열린 마음으로 배우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열려있는 마음을 가진 인재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창업자라면 저는 창업 지원 과제를 추천을 합니다. 벤처기업 협회에서도 관련한 과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VC들과 연계해서 멘토링 받고 또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설계해주는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VC가 없이 사업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외부의 비전문가 입장에서 보는 사업성 평가라든지 또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외부 멘토링을 받는 것들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창업을 하면은 시작과 동시에 엑셀러레이터 투자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이 VC 파트너들이 또 회사 내부에서 사업체 운영이나 또 관련한 노하우들을 많이 제공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술 창업하는 분들은 기술이 좋으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기술자들끼리만 지분을 나누고 기술자들끼리 다 해보려고 하는 시도가 많은데요. 사실 회사를 하다 보면 기술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마케팅,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 또 투자를 끌어오는 부분들도 다들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역할들을 고려를 해서 구조를 설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삼성이 파운드리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세트까지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 구성되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예전에는 많은 시스템 반도체 회사들도 실제로 있었고요. 하지만 아무래도 대기업 위주로 편제되면서 쉬운 환경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자체로 봤을 때는 성장할 만한 토양은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최근 들어서 정부에서도 생태계 형성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창업을 한다고 하면 사실 말리는 VC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전문적인 일이다 보니까 진입장벽은 좀 높지만 대신에 한번 뛰어들면 이 분야 자체에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오리지널리티는 굉장히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실제로도 1인 기업으로 계속 설계를 진행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창업을 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본인이 창업한 회사 내부에서 모든 걸 해결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 자체가 회사가 혼자 할 수 있기에는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가진 기술들을 오픈하고 공유하더라도 그만큼 업계 여러 회사들의 노하우를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 회사라 하더라도 열린 마음으로 같이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공유를 한다면 이 생태계를 같이 바꿔나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언이라고 한다면 이럴 때 협업에 대한 열린 마인드 그리고 새로운 걸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칩 개발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회사들이랑 협업해야 될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또 업계의 다른 회사들과 네트워크도 중요하고요. 당연히 기술 쪽이다 보니까 꾸준히 공부하고 새로운 거를 생각하는 그런 열린 마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분야 창업을 꿈꾸는 학부생 분들이라면 일단 대학원은 필수일 것 같아요. 이 반도체 설계라는 게 학부 수준에서는 제대로 배우기가 힘들고요. 또 물론 대학원을 가서 박사까지 하더라도 또 연구와 사업은 좀 거리가 있죠.
그러니까 원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대학원은 가고 동시에 그 외 활동들을 통해서 사업가 정신을 기를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엔 학교에 창업센터들이 많으니까 주기적으로 친분을 쌓고 방문하면서 조언도 받고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UX팩토리 박준영이었습니다. 정부 정책 과제를 통해서 또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고 또 많은 분들을 소개 또 새롭게 받게 되면서 확실히 이 분야가 우리나라가 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가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의 토양은 잘 갖춰져 있구나 하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강하게 하고 또 많은 행사들을 통해서 서로 알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시스템 반도체 회사가 좀 더 많이 생겨서 좀 더 풍부한 생태계가 확보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